LG 헬로비전이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관련해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전남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전남에서는 30년 수건인 의대 유치에 대한 열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전남형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의대 신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늘면서 도심에 출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 올바른 행동 요령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은 섬이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곳입니다. 조선소와 화학단지 같은 산업단지도 몰려 있어 이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기반 시설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나 마땅한 상급병원이 없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효원 기자입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6년 전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전남 목포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진단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입원한 상태로 대기하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자 광주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수술에도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골드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아쉽다고. 그게 우리가 바로 병원 갔죠. 최 씨처럼 전남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섬 지역이 열악한데 그나마 다리가 놓인 섬은 차량이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배를 타야 하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봤더니 섬에서 가장 가까운 선착장에서 차량으로 목포의 한 종합병원까지 걸리는 시간만 약 1시간 반. 배를 타고 이동하는 데에도 가장 가까운 섬은 30분이 걸립니다. 신안, 가거도와 흑산도 같이 먼 섬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데에만 반나절이 걸립니다. 심지어 목포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들이 광주나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이 2.5명과 OECD 평균 3.7명보다 낮은 1.7명.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옮겨 다니는 전원율도 전국 평균인 4.7%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더구나 전남은 국가 산업단지가 밀집된 만큼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는 입장. 사는 곳에 따라 목숨이 좌우되는 만큼 독자적으로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전남의 그 의료 현실이 붕괴 직전인데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냐? 그러면 우리 전남 내에 독자적인 자체적인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과 더불어서 부속대학병원을 건립해야 되고요.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명당 1명꼴로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전남. 아파도 마땅히 갈 병원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의대 유치에 대한 전남 도민의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열악한 의료 현실에서 보이듯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유치는 도민들의 오래된 수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삭발 감행부터 동서부권 의대 통합 신청까지 정치권의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존의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입학생 수만 늘려주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민주당 김원희, 소병철 국회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 없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없다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가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의대 유치를 확정하려면 우선 입지 선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동북권인 순천대학교와 서북권인 목포대학교가 모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입지 선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의대 신설 요구는 도움이 안 된다며 대학 한 곳을 선정해서 신청해야 정부가 받아들일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동서 갈등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의대 신설 입지 선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수능을 하겠다라는 각서를 다 받는 거예요. 수능을 하는 국회의원과 수능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평가가 총선에 엄하게 내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대학이 정부에 의대 통합 신청을 하는 방안까지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의대 통합 신청에 두 대학의 통폐합까지 거론한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상황.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이 협의해서 한 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혀달라는 제안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의대 신설을 또 놓치면은 의대 신설은 상당히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뭔가 정부라든가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로 제안했다고 볼 수 있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남권 의대 신설 요구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 사실상 의대 운영의 주체는 대학인 만큼 두 대학의 내실 있는 유치 계획 마련과 지속적인 협상 과정에 관심이 더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전남권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남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송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 이에 전남에서는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원 방식으로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전남권 의대 유치 확정을 위해 입지 선정이 우선이라는 입장.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유치전에 나섰던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도 이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이원화 등 세부 방식과 부지 등에 대한 협의가 지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내용을 좀 더 다르게 하면서 목포 캠퍼스와 순천 캠퍼스를 운영하고요. 이에 더해 의대 유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과 내부에서 세부 전공이 나뉘는 만큼 적어도 100명 이상 규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이제 워낙 여러 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응급의학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이제 강의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럿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100명 정도 만약에 온다고 하면 100명 정도는 왔으면 좋겠어요.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더불어 수련기관의 확충도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 과정이 4년가량 이어지는 만큼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 수련기관을 마련해 의사들의 정착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수련 병원의 인근에 정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과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조 단위가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병원 같으면은 한 100분의 1의 비용이면은 충분히 만들 거예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의사들도 대도시로 떠나가고 지방에는 마땅한 의사가 부족한 게 현실.
지역 의사제나 면허 권역을 한정하는 등 의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반발도 있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겨울 짝짓기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동 반경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이나 경작지,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체 요령을 김한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10월 도심 시내의 한 상가. 몸집이 제법 큰 생명체가 상가 내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습격에 놀란 사람들이 책상 위로 몸을 피합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던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에 출몰해 시민들을 위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멧돼지 출몰은 전국적으로 7,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평균 2,500여 건, 일일 평균 7번 나타난 셈입니다. 최근 3년 월별 멧돼지 출몰을 분석해 봤더니 11월이 가장 많았고 10월, 1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8, 9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서울로 1,400여 건, 그 뒤를 경기와 경북이 이었습니다. 반면 멧돼지 출몰 빈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제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매년 8만 6천여 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개체수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데다 천적이 없는 생태계를 꼽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10마리 안팎 새끼를 낳고 있고요. 또한 현재 멧돼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맹수가 없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은 통상 서식지에서 5제곱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을철 산행이나 도심에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와 조우하게 된다면 흥분시키는 행동 등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떠날 때 등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은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에서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작지에 나타난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를 경우 공격당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여수 상화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한 척이 좌초돼 여수 해양경찰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경은 26일 낮 12시 40분쯤 여수 상화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타고 있던 9톤급 낚시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민간 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승선원을 인근 항구로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암초에 걸려 선박이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도민의 날을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힘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남도는 25일 김대중 강당에서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자랑스러운 전남 인상을 전달한 뒤 하나된 전남, 행복한 전남, 새로운 전남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전남인 수상자의 경우 경제 분야는 후계 농업인 강도용 씨와 박기영 순천대 교수, 관광 문화체육 분야는 가수 남진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사회봉사와 안전 분야는 문성윤 전남자립지원 전남기관장과 박인호 목포 한국병원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목포해상 WSO 정기 공연이 28일 밤 8시부터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이번 정기 공연에서 목포의 비트를 주제로 삼아 우리 정통 장단과 무용을 결합해 불꽃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